집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어저께 난 기사 중에 이희재 코미디언이죠. 예, 개그맨이면서 제가 방송 활동 최상의 인기를 달리고 있을 때 아마도 FD를 했었던 것 같아요. FD는 뭐냐면 TV에 이제 출연하면은 이렇게 뒤에 나와서 스텝으로 AD, PD가 있고 AD가 있는데 그 이제 밑에 급 정도 되는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던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희재 씨 아내 문정원 씨 굉장히 아주 얼굴이 이렇게 좀 내추럴하면서도 참 이쁘고 상당히 유튜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친숙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떴는데요. 이 층간소음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글 써주신 분을 봐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CWJ님이 이희재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제 그 후배들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층간소음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는 차라리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꽉 막고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그냥 아예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막 꽝꽝거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도 삼성동에 살 적에 그것에 맨 꼭대기에 살았던 친구들이 GOD라고 그 어린애 이렇게 데려다가 막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찍는 것을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저희 굉장히 그 삼성동 아파트에 꼭대기에 전세로 살았던 기억이 있고 저는 거기에 3층인가 4층에 살았는데 제 위층에서 밤 1시만 되면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웽 이게 밤 새벽 1시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인터폰을 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 또 경비 보시는 분이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소리 지르고 막 우악스럽잖아요. 또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결국은 그분에게 사정도 하고 인터폰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뭐 말을 거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3개월 만에 그 집을 팔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또 애들이 쿵쿵 뛰어가지고 쿵쿵쿵쿵 막 해서 제가 막 거의 로이로제가 아니고 거의 미치다시피 했던 집도 있었어요. 방배동에 살 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사를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왜 그러느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어떻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로이로제 걸려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이 집이라는 게 그래서 제 부동산 투자에 관련이 돼 있는 10가지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그 동네와 이웃 그리고 그 동네의 발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이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좀 하고 집을 사는 것이 나중에 차후에도 그 동네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강연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강연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를 키울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나 이희재나 문정원 씨는 또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막 거기서 야구도 하고 뭐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에다가 뭐 꽝꽝거리고 뭘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봤을 적에는 전혀 배려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유튜브 상에 자기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고 밑에 또 사람이 살고 이웃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들에게 사죄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이게 진짜 고문이다시피 하죠. 그래서 서로가 대화가 잘 돼야 되고 매트 좀 깔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당시에는 매트도 안 깔고 막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알게 됐고요. 특히나 와이프는 또 유튜브를 하면서
뭐 광고도 많이 받고 뭐 뒷광고라가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걸리니까 알려놓고 하는데도 이제 또 오픈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돈을 번다. 이재 씨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 텐데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정도면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하면서 버나. 부럽네요. 저는 광고가 한 개도 없지만은 허다못해 뭐 다 노딱이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되게 힘든데 이렇게 행복한 유튜브를 하고 있다니 어찌 보면 참 이게 더 조심 왜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수익을 남기면서 창출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제 뭐 죄송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처는 상처들을 다 입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후에 크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중공인으로서 조금 배려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이 중간 소음에 대해서 로이로 제가 걸려 있어가지고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니까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임대주택 최근에 뭐 기안84라고 뭐 나 혼자 산다에 이 친구는 무슨 뭐 이렇게 뭘 그리는 친구인데 임대주택 너나 살아라. 계속해서 그 만화에 자기의 어떤 소신을 계속 넣는다 이래가지고 뭐 신문 보도에 나기도 하는데 이런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기사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임대주택은 너나 살아라. 이거 뭐 호텔을, 모텔을, 뭐 여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들어가 살라. 이게 정말 되지도 않는 계획을 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주택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꿈은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며 그리고 저는 어린 나이 22살 때부터 부동산 집 하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이 워낙 흙수저로 아주 그냥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시지만 이게 아버님이 경제관념도 없고 우리 어머님은 또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비즈니스 하다가 망한 후에는 남의 집 밑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거를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거를 점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원 생활하면서 조그만 월급을 받으면서 그거를 어떤 그냥 보통 섬이라 할 수 있죠. 제 생활이 뭐 서민보다도 더 못한 곳에서 방 한 칸에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가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돈을 모으면 집을 한 채 꼭 가지고 내 집으로 살면서 이사 다니기 싫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것이 지금의 결과적인 좋은 이렇게 노후에 힘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한 40년의 경험이죠.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집이 없으신 분들, 우리 뭐 기안84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너나 살아라. 이게 정말 어찌 보면은 근데 이 친구는 그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잠실 쪽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꼭대기 같은 데서 살면 되는데 보니까 집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자기 뭐 얼굴도 씻고 그런 모습을 봐서는 하는데 약간 진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실은 아니고 쇼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로 사람들에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할 때마다 기사가 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잘 자기의 PR을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어찌 보면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변은종 씨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적에 김광규 씨가 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예인들 몇 사람을 얘기하자면 오죽했으면 유재석 씨한테 형 나 집값 좀 잡아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제가 많이 그날 웃었었는데 유재석 씨를 보면은 뭐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몇 명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모든 이 대한민국을 다 거스리는 최고봉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국토국방부 말도 안 나오네. 국방부 이 장관 변창우 씨처럼 장관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형도 아닌데 유재석 형 나 집 좀 잡아줘 이런 말을 한 것에 내가 정말 되게 많이 웃었어요.
이 친구 참 재미있는 친구인데 아직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집을 막 이렇게 너도 나도 살 때 샀으면은 나도 한 6, 7억 올랐을 텐데 그거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집값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저께 김종인의 발표를 봐서는 또 계속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규 씨, 네, 집을 아직 구매하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금 와가지고 6, 7억이 오른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아직 돈은 좀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명에서 이제 조조연, 그래서 조연에서 또 최근에는 이렇게 뭐 불타는 뭐 그런 데도 나오고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연예인들은 100% 돈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돈을 좀 벌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값을 다시 옛날 집값으로 유재석이 자기보다 뭐 3살인가 4살 어린데도 유재석 형 집값 다시 내려놔줘. 그럼 내가 그때 살게.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문을 닫고, 그래서 문을 닫으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문 닫은 만큼 돈을 뭐 1, 200이 아니고 매출에 상항하는 돈을 뭐 몇 달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발을 일으키면서 헬스장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문을 열었고요. 나머지 이제 카페라든가 PC방이라든가 여러분들 정말 그날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한 목소리를 내서 제가 한번 강화문에 뛰쳐나가서 전부들 도전을 해라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권은 말 안 듣습니다. 국민들이 무섭게 해야 그때서야 이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보상을 하지요. 또는 뭐 문을 여세요. 이렇게 나오지 절대로 그냥 소소히 이런 식으로 글이나 쓰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몸이 강화문으로 나가서 강화문 앞에 앉아야 그때서야 아마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엉망인 이 정책을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강원래, 홍석천, 정준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정준하 씨는 뭐 10억을 까먹고 강원래 씨도 거기서 술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석천 씨는 뭐 10개가 넘는 레스토랑이며 식당을 했는데 다 망하고 문 닫고 이런 형편을 우리들에게 하소연했던 기사를 여러분들은 읽으셨겠죠. 그만큼 연예인들이 뭐 중공인 정도 되니까 알려줬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제 눈앞에도 문을 닫고 뭐 식당이니 뭐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